기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초대석 코너, 대학기자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동덕여대 학부 전감비 기자를 모셔볼게요. 전감비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동덕여대 학부 기자 전감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감비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동덕여대 학부 512호 8면에 실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글을 쓰고 싶어요입니다. 영화 저널리스트이자 단편 영화 파란의 감독인 김현민 씨를 만나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어떤 이야기 전해 들으셨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현민 씨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일링 서비스는 또 어떤 건지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현민 님은 영화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영화 저널리스트십니다. 잡지나 신문에 칼럼이나 평론가 같은 글을 기고하고 계시고, 영화 배급사에서 주관하는 관객과의 만남 행사, 흔히 GV라고 하는 행사에서 진행자를 맡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크고 작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출품작들을 선별하고 또 홍보하는 등 영화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말한 활동들이 다소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메일링 서비스는 김현민 님의 사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일링 서비스 목요일 어떻습니까는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감상과 더불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적인 이야기까지도 담겨 있는 영화 에세이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구독자분들에게 메일로 글이 전달되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세 번째 챕터라고 하십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작년에 시작된 이 서비스는 코로나 상황으로 영화계가 침체된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저널리스트의 역할과는 어떻게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GV 진행자나 영화 관련 글을 쓰는 건 모두 영화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차이점을 말하자면 글쓴이는 혼자만의 일이지만 GV는 함께 호흡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GV를 진행할 때는 관객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관객들이 영화인에게 영화에 대해 직접 물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나 기회를 소중히 대하기 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본격적인 행사는 영화를 감상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느꼈던 첫 감정에 충실해 영화를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반면 영화를 소재로 한 에세이나 평론은 관객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나만의 시점에서 쓰는 독립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와 감상을 더해서 쓰지만 그럼에도 글쓰기 역시 누군가의 창작물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행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글을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늘 주의하며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김현민 님의 섬세함과 배려를 엿볼 수 있어서 담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독립영화를 연출하게 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감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영화를 직접 만들고 연출하는 일을 늘 꿈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도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기보다는 행복한 감정이 더 컸다고 해요. 이렇게 김현민 님이 영화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많이 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화를 많이 접했었고, 글쓰기 역시 학창 시절 소설을 직접 써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오랜 재능이자 취미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직업을 정할 시기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을 종이에 적으며 되새겨봤고 영화와 글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네, 이번 호에서 김현민 씨를 인터뷰하는 기사를 싣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배우나 감독, 평론가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화인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아보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문득 작년 여름에 배우 이주영 님과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님이 진행하셨던 인생 영화 아님 말고라는 팟캐스트가 생각났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청취자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이 고민 사연과 관련된 영화를 추천해주는 팟캐스트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서 이 진행자 두 분의 팬이 되기도 했거든요.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GV도 진행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영화제에도 참여하시고 또 독립영화까지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이처럼 다양한 일을 하신 분이라서 이런 원동력이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영화를 좋아하는 동덕여대 학우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김현민 님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방송을 보면서 김현빈 씨처럼 나도 영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영화를 다루는 정식 매체,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전문 잡지나 문화부 기자 등으로 일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같이 1인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이러한 경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블로그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민 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방법보다는 영화를 평론하고 감상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영화를 보고 감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인이라면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죠. 예를 들어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있다면 다양한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시각이 어떤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만 다룰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싫어하는 장르라도 그것을 필수적으로 마주해야만 성장할 수 있죠. 특히 영화 평론이라는 일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현실 직업 세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범위를 넘어간 일을 마주할 때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그렇기에 이런 점들을 끈기 있게 버텨내고 해낼 수 있어야 직업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인 것이다. 네, 영화 역시 삶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저 역시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했고 위로도 받으며 계속해서 애틋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화의 의미는 정말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영화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제 기사가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다가왔다면 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정이 듬뿍 담긴 좋은 기사 소개해 주신 전감비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학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